동이 트기 전 연화는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며 산더미 같은 빨래와 식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박 씨 부인은 이른 새벽부터 연화의 방을 찾아와 게으름을 질타하며 회가변 준비를 독촉합니다. 연화의 남편 최진사는 건너방에서 글 읽는 소리만 낼 뿐 아내의 고통에는 기척도 하지 않습니다. 집안 노비들조차 박 씨 부인의 눈치를 보며 연화에게 굳은 일을 미루고 비웃음을 던집니다. 연화는 갈라진 손등에서 피가 배어나오지만 묵묵히 솥에 불을 지핍니다. 회가변을 앞두고 큰 며느리 정 씨 부인이 화려한 가마를 타고 비단 옷을 휘감으며 저택에 도착합니다. 박 씨 부인은 정 씨 부인을 맞이하며 손을 잡고 인자한 웃음을 보이지만 연화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연기를 마시며 수십 인분의 전을 부치고 고기를 삶는 고된 노동에 시달립니다. 최진사는 형인 최판서와 술잔을 기울이며 집안의 영광만을 논하고 아내의 빈자리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연화는 부엌 한 구석에서 찬밥 한 덩이로 끼니를 때우며 부풀어 오른 발목을 문지릅니다. 잔치 당일 연화는 새벽부터 정성을 다해 차린 상을 들고 연회장으로 향하지만 박 씨 부인은 상차림에 간이 맞지 않는다며 타박합니다. 손님들이 가득한 자리에서 박 씨 부인은 연화가 못 배워서 일머리가 없다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줍니다. 정 씨 부인은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면서도 박 씨 부인이 주는 값비싼 장신구를 챙기며 연화의 노고를 외면합니다. 연화는 손님들의 비웃음 섞인 속닥거림 속에서 타들어가는 분노를 느낍니다. 연화의 손가락이 행주를 쥔 채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며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최 씨 가문의 너른 마당은 명문가와 거상들이 보낸 화려한 화분과 잔치 음식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악사들의 풍악 소리가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고 고관대작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의 열기를 더해주었지요. 연화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육신을 이끌고 마지막으로 남은 거대한 녹그릇에 담긴 신선로를 들고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일간의 불면과 노동으로 어지러웠지만 오직 이 상을 올리면 끝난다는 생각 하나로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박 씨 부인은 손님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연화가 정성껏 차려온 상을 가리키며 코를 긋는 소리를 냈습니다. 얘가 배운 것이 없어 일머리가 이리도 없답니다. 망한 집안의 딸인 처지면 이런 거라도 완벽해야 할 텐데 말이죠. 박 씨 부인의 말에 손님들은 키득거리며 연화를 아래아래로 훑어보았고 그 시선은 연화의 해진 앞치마를 송곳처럼 찔러댔습니다. 정 씨 부인은 우아하게 술잔을 기울이며 그 광경을 구경거리 보듯 감상하고 있었고 남편 최진사는 구석에서 먼 산만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지요. 박 씨 부인은 한술 더 떠 연화에게 손님들 앞길 막지 말고 저기 구석에 가서 설거지나 해라. 넌 나중에 식은 국이나 먹으면 그만이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귓가에서 울리던 요란한 풍악 소리가 거짓말처럼 멈추고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연화는 들고 있던 행주를 천천히 식탁 위에 내려놓고는 허리에 묶인 낡고 찌든 앞치마 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그녀를 억죄어왔던 그 무거운 결박이 풀리는 순간 연화의 눈동자에는 서늘한 해방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치우라고 안 들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박 씨 부인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연화의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지요. 연화는 대답 대신 두 손으로 화려한 잔치상의 모서리를 꽉 움켜쥐고는 온 힘을 다해 상을 그대로 뒤엎어버렸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뜨거운 신선로 국물이 붉은 피처럼 비단 깔개 위를 적셨고 깨진 사발 조각들이 박 씨 부인의 발치까지 날아가 꽂혔습니다. 전 접시들이 바닥을 뒹굴고 나물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아수라장 속에서 연화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로 이 집의 며느리 노릇은 끝입니다. 더 이상 당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내 피를 말리지 않겠습니다. 당황한 최진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게 무슨 망신이오? 당장 사죄하지 못할까? 라며 그녀를 가로막아 섰습니다. 연화는 그 나약한 남편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그가 수년간 방관했던 고통의 무게를 단 한 줄기 서늘한 일갈로 짓밟아버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박 씨 부인의 고함도 정 씨 부인의 경악한 얼굴도 돌아보지 않은 채 뒤를 돌아 대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잔치 현장 뒤로 연화가 던져버린 핏빛 묻은 앞치마만이 가문의 몰락을 예고하듯 처량하게 흩날리고 있었죠. 대문을 박차고 나온 연화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으나 그녀를 둘러싼 밤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매서웠습니다. 화려한 등불이 넘실대던 최 씨 가문의 저택이 멀어질수록 짙은 어둠이 그녀의 앞길을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었지요.
연화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품 안에 소중히 안은 낡은 보따리를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지난 수년간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흘린 피와 땀, 그리고 모든 모멸의 순간을 기록한 가사 노동 장부가 들어있었습니다. 뒤편에서는 요란한 횃불 소리와 함께 전연을 잡아라 라고 소리치는 노비들의 고함이 산울림처럼 번져왔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잔치상이 뒤엎어진 수치를 참지 못하고 연화를 산채로 잡아오라며 노복들을 닥달했던 것이죠. 연화는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뒤틀린 발목의 통증을 느꼈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녀의 눈동자는 자유를 향한 갈망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기 서라. 감히 마님을 능멸하고 어디를 도망가느냐. 노비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연화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미리 보아둔 바위 틈새로 몸을 숨기며 숨을 죽였습니다. 횃불의 붉은 빛이 그녀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갈 때 연화는 품 안의 장부를 꺼내어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그 장부의 첫 페이지에는 그녀가 시집온 첫날 새벽 4시에 일어나 쌀을 씻었던 기록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혼자서 붙여야 했던 수천 장의 전, 시어머니의 가혹한 매질로 터진 살갗을 치료하며 적어 내려간 피 묻은 문장들까지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최 씨 가문이 위선을 낱낱이 고발할 가장 강력한 무기였지요. 한편 저택 마당에서는 남편 최진사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아내가 사라진 어둠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서슬 퍼런 명령에 주춤거리며 산길을 헤맸으나 정작 아내를 마주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연화야, 제발 돌아와서 빌어라. 어머니께서 노여움을 푸시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최진사의 비겁한 외침이 허공을 맴돌았지만 연화는 그 목소리에 조소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에게 예전이란 짐승보다 못한 삶이었고 이제 그녀는 인간으로서의 값을 치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연화는 노비들이 반대편 산등성이로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앞치마는 이미 찢겨나갔고 손등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앞치마 끈을 풀었을 때 느꼈던 그 조용한 평온함이 이제 연화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자신이 갈 곳이 관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사 노동의 가치를 법적으로 청구하겠다는 그 담대한 계획은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서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이슬이 그녀의 뺨을 적셨으나 연화는 그것을 눈물이 아닌 복수의 서곡으로 여기며 어둠 속으로 깊숙이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남긴 발자국 위로 하얀 눈발이 내려앉으며 최 씨 가문의 영광스러웠던 과거도 함께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복수는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앞으로 최 씨 가문에는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요? 구독 후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힘이 됩니다.